안녕하세요. 세대 갈등 치유 콘텐츠에 대해 발표할 이재현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대 갈등의 특징입니다. 세대 갈등은 전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특히 민주화 세대와 2030 세대의 세대 갈등에 대해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갈등이라는 것은 현실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고 이것으로 어떠한 고통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대 갈등의 심각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요즘 것들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다. 노력도 안 하고 고생을 싫어한다. 주제도 모르고 사치가 심하다라고 말을 하고 2030 세대는 어른들은 경제 성장기에 편승해 놓고 현재 우리들의 노력과 고통은 무시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갈등은 가족 내에서도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 패턴의 차이, 연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보여질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정치 이념의 차이로 인한 지지 정당과 후보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기회와 자원의 분배 차이에서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이 생기는데,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 채용 감소,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으로는 가치나 감성의 차이로 인한 대화의 단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성 격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 사회는 세대 갈등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닌 누구 하나를 잡아서 미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이것들을 다 알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내 집단에 유리한 정보만 골라 습득하고 상대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세대 갈등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미디어를 통한 세대 간의 혐오 조장입니다. 혐오는 보통 소수 집단을 향하는데 이것이 이제 다수로까지 확장이 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다름을 찾아내며 혐오를 조장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것으로 얻는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얻고 미디어와 유명인들은 돈을 벌고 인터넷의 커뮤니티 업로더들은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들은 편견 섞인 정보를 엄선하고 자극적인 양념을 더해 미움을 요리하고 이 불량 가공식품을 그대로 유통합니다. 최근 들어 정보를 유튜브, 개인 방송, SNS,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뉴 미디어에서 많은 부분 얻곤 합니다. 정부는 결국은 컨텐츠고 상품이라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혐오라는 컨텐츠는 많은 선택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자극적인 만큼 전파가 잘 되고 또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소비되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자극은 반복이 되면 무뎌지고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컨텐츠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보를 그대로 학습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정보 습득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없고 팩트 체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사람들은 동조현상이라고 정보가 부족하면 타인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의견을 모방하는 군중 심리 속에서 혐오도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출생시기에 따른 역사적 경험의 차이입니다. 기성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진보하고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가면서 개인의 생활은 향상되는 경험을 해온 세대입니다. 기성세대가 나보다 우리를 우선시하는 위 제너레이션이며 위계 질서 또는 서열을 수용하는 서열 세대이고 빈곤한 유년기를 거쳐 청년기, 중장년기에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된 상승 세대입니다. 반면에 2030 세대는 경제적 풍요 속에서 유년기를 시작했으나 IMF와 금융위기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본인들의 기회의 문 또한 좁아지는 경험을 해온 세대입니다. 이에 2030 세대는 나 자신이 더 중요한 I 제너레이션 또는 미 제너레이션이며 수직적 서열에 반감을 가지는 수평 세대이고 본인들의 취업과 결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불안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격화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초중고 시절을 공부 감옥에 갇혀 공부 기계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도 대학 졸업 후에는 M4 세대의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성세대는 2030 세대의 좌절감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30 세대는 기성세대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며 사회의 부조리함에 맞서 결과적 평등이라는 정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그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지혜를 소중한 자원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야만 세대 갈등의 격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와 소통의 단절과 장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노인인권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청장년층이 무려 90%나 동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비대면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병이 창궐할 때마다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의 증가는 점점 더 세대 간 접점을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예전처럼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2030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살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점차 줄어들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대 간 소통과 접점 부족은 결국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합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기성세대들을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몇몇 그런 세대들에 대한 경험을 일반화해 전체 기성세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본 것이 아닙니다. 2030 세대는 모든 기성세대를 겪어보지 못했고 기성세대 역시 모든 2030 세대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단 한 번 또는 단 몇 번의 경험을 그 세대의 전부의 모습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대 갈등 치유 컨텐츠입니다. 기획 의도는 기성세대와 2030 세대가 서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화합과 공존의 발판 마련을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노력해 그린다고 그렸는데 그림 실력이 형편없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식은 단편 영화입니다. 이른 아침 큰 사거리를 수많은 차들이 신호에 맞춰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서로의 신호가 바뀌자 일제히 각자의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때 큰 건물의 전광판에서는 뉴스 속보가 나오는데 특정 세대를 겨냥한 테러와 폭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에 익숙하기라도 한 듯 무신경하게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회사의 건물이 전체적으로 비춰지며 그중에 한 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기성세대들은 그들끼리 모여 개념이 없고 싸가지가 없다며 젊은 부하 직원들의 흉을 봅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꼰대, 털딱이라며 나이 든 상사들의 흉을 봅니다. 서로가 서로의 흉을 본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서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광화문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고 전광판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함을 말하는 아나운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카메라가 조금 옆을 비추자 기성세대와 2030 세대가 가운데 경찰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나뉘어 서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서로가 공존하며 살아가지 못함을 외치고 큰 소리로 서로를 비방하며 완전히 분리된 사회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회의사당 내부가 전체적으로 비춰지고 국회의원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국회의장은 현 시간부로 기성세대와 2030 세대의 분리된 사회에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며 의사봉을 3번 이어서 칩니다. 대통령이 무대의 단상에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완전히 분리된 사회에 대해 선포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이에 거부 의사를 표하는 한 사람이 대통령이 있는 단상 위로 음료수 병을 던집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며 대통령은 서둘러 무대를 내려갑니다. 한 건물이 비춰지며 발의된 법안대로 각 층별로 나뉘어 2030 세대와 기성세대의 일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도 대통령의 발표 이후 한동안 모두 앞으로의 밝은 미래만을 상상하며 활기를 띠고 웃음이 많아지고 일의 능률도 올라가는 듯한 얘기들을 합니다. 몇 개월 후 가정과 회사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 급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회사에서는 기성세대층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각자의 퇴근 시간에 길을 걸어가다 기성세대만 이용이 가능한 영화관에서는 2030 세대 이야기가, 2030 세대만 이용이 가능한 영화관에서는 기성세대의 이야기가 개봉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조금씩 서로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찰나였기 때문에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서로의 영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영화 개봉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고, 이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나오거나 하늘을 바라보며 현재보다 좋았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한 회의장의 모습이 보이고, 여기에는 각 세대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각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기성세대의 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과거와 같이 잘 해낼 줄 알았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했고 모든 부분에서 경쟁해야 했고 힘들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 이제 2030 세대들의 노력을 알았고 그대들의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2030 세대 대표자는 "저희 또한 저희끼리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어, 기성세대 분들의 노하우와 지혜는 우리 사회의 자원이자 소중한 보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각 세대들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각자 잘할 수 있는 업무에 투입되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며 생활하다 보니 서로 간의 대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아나운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나운서는 우리나라의 세대가 과거에는 분열된 적이 있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됐지만, 현재는 그보다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서 높은 경제 성장률과 국가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 후 점차 화면이 멀어지며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글씨체로 "우리 서로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장이 나갑니다. 네, 지금까지 부족한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대 갈등 치유 콘텐츠 개발의 이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